이 파트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히 충격을 갖게 되시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문학 문제집을 풀리면 돼요. SPT에서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집중, 너에게 선물하다. 뒤집는 순간, 우리의 1분 1초는 실전이 된다. SPT가 뭔지 궁금해?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이제 7월 23일 그리고 25일 날 저희 민성원 연구소 대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직강 프로그램을 이제 다산에서도 개강하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뜨겁게 공부할 결심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지어와 봤는데요.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고, 여름방학에 엄마들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화내지 않고 아이들과 이제 알차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한번 제가 뜨겁게 공부할 결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방학을 정말 잘 보내야 돼요. 그쵸? 방학을 잘 보내려면, 우리 아이에게 정말 적합한 프로그램을 먼저 이제 선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선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B가 birth, 출생이고, D가 death 해가지고 죽음. 그러니까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이제 계속해서 choice, C.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속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에게 적기에 어떠한 교육을 시키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엄마들께서는 이제 아이들 인성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이제 예체능 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키고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아이들의 그 지적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지적 그 유희 그리고 그 자극,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 그리고 학년기에 맞는 그다음에 적절한 수업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고 선별하시는 게 엄마가 또 해야 할 역할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치동 민성원 연구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이제 개강한다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민성원 연구소는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어떻게 지능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은 5가지 영역으로 측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능을 측정하는 가장 잠시만요. 효은님, 초3 국어와 암기반 원장님 수업 듣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나가는 중등 수학 진도반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이라 학원이 없는데 민성원 연구소 수학 턴 수업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등 턴 수업을 제가 지금 다산 효자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을 제가 지금 이제 구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리크루팅이 되면은 제가 중등 수학
진도 나갈 수 있게끔 한번 세팅을 해보고 또 이제 세팅이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능은 이렇게 이제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지능 검사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웩슬러 검사이고요. 그 웩슬러 검사가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K-WISC 해서 K-웩슬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능을 측정하는 영역에는 이제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영역이 언어 이해입니다. 이 언어 이해에서 보시면은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식이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휘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어휘책을 가지고 공부를 그러니까 심각하게 해본 적이 없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름에 이제 뜨겁게 공부할 결심을 했어요. 뜨겁게 공부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공부를 아이에게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면 이 아이의 어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어휘력이. 금방 올라가요. 가장 금방 올라가는 게 어휘예요. 그럼 이 어휘가 올라가면 지능 검사를 다시 만약에 한다면 이 지능 검사에 이 아이의 그 지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지능은 아이에게 적절한 개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면 올라가는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천적인 그 영역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있고 후천적으로 또 이렇게 개발이 잘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언어이해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개발이 많이 잘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 언어성을 키워 놓으면 또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공간에도 영향을 주고 유동 추론에도 영향을 주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또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언어 이해를 그러니까 언어성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일단은 언어 공부를 좀 많이 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과목의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무슨 산으로 들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놀이터에서 뭐 우리 동네 놀이터에 안 가본 곳이 없다. 놀이터에 가면은 우리 아이가 대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적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놀이터에서 놀았으니까. 이런 경우에 자 이제 결심을 했어요. 뜨겁게 이제 여름부터 공부할 결심을 했다고 치면 이 친구에게 무엇부터 가장 먼저 시켜야 하겠는지, 가성비 와이즈,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물론 수학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시간이 너무 적고,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국어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하는 만큼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를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성적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공부를 그만두면 이거는 떨어지는 속도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쵸? 하지만 수학은 이제 이렇게 쭉 올려놨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만약에 공부를 그만둔다고 하면 이게 잊혀져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를 먼저 공부를 시켜놓는 것이 공부의 로드맵을 짤 때 그래서 국어와 영어에 먼저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이가 머리가 좀 여물어 갈 때쯤부터 이제 수학에 힘을 조금씩 더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초등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지금 국어를 왜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영어를 왜 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짤 때 국어와 영어에 먼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학에 힘을 이렇게 밸런스를 더 이렇게 몰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과목별 하방 경직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마다 집중해서 실력을 쌓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와 그리고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어와 영어를 좀 먼저 시키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에 점점 그 무게중심을 수학으로 좀 옮겨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와 과학을 챙기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등학생은 국어를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저희가 이제 그 민성원 연구소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국어 공부법에 대한 또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교과서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어 공부의 스탠다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의 스탠다드에 딱 맞게 공부를 하려면 일단 교과서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문학도 들어가 있고 비문학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전 영역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은 적어도 내가 4학년이면 4학년 국어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5학년이면 5학년의 국어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목표 설정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를 잘 하고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문제를 좀 풀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잘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보실 게 아니라 문제를 풀려보시고 이 아이가 다 맞는지 아니면 한 개를 틀리는지 두 개를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아이가 좀 성취가 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문학만으로는 좀 너무 적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는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진짜 그 굉장히도 이게 엄마가 생각할 때의 그 굉장히가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굉장히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밑 빠진 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 객관화가 좀 필요해요. 객관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국어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믿음과 현실이 그 갭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객관화는 일단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국어 교과서 문제집을 풀어보게 한다. 그게 이제 그럼 자기 학년에 맞는 공부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아닌지는 그걸로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다. 그러면은 고1 국어 모의고사를 한번 보게끔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이 나오는지 객관화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객관화를.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러니까 이게 레벨링이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좀 읽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이 아이가 어떤 책을 읽는지 그러니까 편독을 좀 심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보고자 한다면 도서관을 한번 데리고 가봐요. 도서관을 한번 데리고 가보면 이 아이가 읽은 책들이 어느 한 섹션 그러니까 6번대, 7번대, 8번대, 9번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 분야는 몇 번대 그리고 문학은 몇 번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아이가 혹시 읽은 게 어떤 한 영역에서만 읽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심하게 편독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거를 좀 변환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됐으면 과학만 읽는 아이는 사회 영역도
읽도록 해야 되고, 사회만 읽는 아이들은 이제 과학적 지식도 좀 쌓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문학 문제집을 풀리면 돼요. 비문학 문제집을 풀리면 돼요. 비문학 문제집에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 두루두루 잘 섞여 있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의 그 리딩 실력을 올려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는지. 일단은 비문학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어휘도 따로 시키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IQ에 어휘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어휘력이 있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교과서를 읽어야 되고 자습서를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뭐 역설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시다. 자, 역설법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막 모순된 상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모순이 또 뭔지 모르는 아이들은 모순도 모르고 역설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모순이 뭔 줄 아는 학생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게다가 이제 모순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면 너무 금상첨화겠죠. 그러니까 모가 창, 그리고 순이 방패. 그래서 어떤 그 상인이 이것은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하고, 이 방패는 그리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럼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모순이구나, 그래서 모순이라는 어휘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역설법에 대해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역설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역설법은 모순된 상황에 대해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문학으로 표현한 기법이야 이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키워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 나이 때 알아야 되는 어휘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나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법. 무슨 초등학생이 문법이냐 하는데, 어머니들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년에 나오는 문법 정도는 제대로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초등학생 국어 공부법 교과서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반에서는 교과서 기준의 그 문제집을 하나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교재인 한 끝을 선정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끝을 풀면 돼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비문학. 이거는 저희 민성원 연구소의 역작입니다. 자, 핑크와 옐로우가 있어요. 초등학생 비문학을 위해서 핑크와 옐로우를 저희가 저작진들이 이렇게 학년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먼저 이제 로드맵을 쫙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재에 대해서 글을 다 썼어요. 저희 컨설턴트들이 전부 다 해서 지금 이제 그 효자국어 핑크와 효자국어 레드, 옐로우 이렇게 해서 이제 비문학 교과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이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교재 안에는 좀 어려운 어휘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어휘들을 또 다시 한번 여기 저는 이 사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속독풀이 그 초등국어 사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아이들에게 모순은 어떤 뜻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문법이에요. 문법. 자, 여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5학년 1학기 4단원에 나오는 문법 사항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수업을 했었던 거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요. 자, 글쓰기의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무엇인지 지금 이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학년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학생 학부모 분들께서는 너 주어가 뭐니, 서술어가 뭐니, 목적어가 뭐니에 대해서 애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가 무엇인지, 서술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그리고 어떤 것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예시까지 가르쳐 주면서 요거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요 테이블은 모두 암기를 해요. 문법상, 핵심 문법상은 암기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면 요게 중학교 때 또 나오고 요게 고등학교 때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은 국어 문법보다 영어 문법을 더 빨리 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영어 문법에서 배운 그런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접목해서 한국어 문법과 영문법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가지고 교과서 레벨링 되어 있는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시키고 어휘를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법까지 제대로 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아이가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요거는 저희 그 초등 엄마 학교에서도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어머니들께서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들과. 그러면 이제 지능 검사를 좀 해요. 지능 검사를 하고 언어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다 보면 엄마가 우리 아이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생각보다 언어 지능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데 왜 언어성이 낮게 나왔을까요? 하면서 이제 검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결국에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점수와 굉장히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저희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말하자면 독서를 아주 많이 했었던 친구들 중에서 언어 이해가 좀 낮게 나온 친구들은 모의고사 성적도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 파트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히 충격을 갖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그냥 리딩 하는 거예요. 리딩. 그래서 아이가 그냥 누워가지고 댕굴댕굴 거리면서 겨울에는 귤 까먹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수박 먹으면서 이렇게 댕글댕글 그 책을 읽는 요 활동은 독서이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너무 예쁜 모습인데 근데 그 책을 제대로 읽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독서를 한다는 거는 요거는 그냥 사실 취미 활동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취미는 뭐죠? 노는 거죠. 그래서 노는 것. 근데 하지만 지적인 자극을 좀 줘요. 그래서 저는 지적 유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적 유희를 즐기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적 유희를 즐긴다고 해서 이게 국어 성적을 100% 올려주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죠.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독해. 그래서 독해는 또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전에 독서는 reading이에요. reading. 그냥 읽는 거,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 글자를 읽는 건데 독해는 무엇이냐면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읽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해까지 해야 돼요. 읽고 이해까지 해야 돼요. 독서는 그냥 읽어 제끼면 되는 거고
독해는 reading and comprehension이에요. 그쵸? 그래서 책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확인까지 해보아야 됩니다.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해요. 문제를 풀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풀리면 돼요. 그쵸? 왜냐면은 굉장히 그 엄선된 출제진들이 엄선된 지문을 가지고 엄선된 문제를 이렇게 되게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풀고 나의 현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화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화하여서 나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것은 독서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황홀해서 우리 아이는 국어를 잘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판타지에 빠지시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 이제 어서 빨리 벗어나셔야 독해가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어서 빨리 그 판타지에서 벗어나셔서 독해를 잘하는 아이, 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상과 현실, 판타지와 그리고 그 리얼리스틱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또 요거가 있어요. 어휘를 따로 공부를 안 했으면 어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정말 그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신다면 하면서 정말 언어성이 정말 미친 듯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 책만 봤는데도 추론력, 논리력 막 이런 게 그냥 다 습득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도 그냥 문제의 답이 뭔지 아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간혹가다 있는 그런 아이가 나의 아이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게 오히려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판타지를 갖고 있으신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가 그대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막연한 기대이고요. 막연한 기대이고 공부를 잘하고 어휘를 늘리려면 그냥 어휘집으로 어휘를 돌리면 돼요. 아니면 비문학을 읽히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 그리고 어려운 어휘는 점검을 하고 사전을 찾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나가면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엄마들을 잘 보면은 전부 다 단어집을 이만큼씩 시키고 있어요. 월드리 와이즈를 그 1권부터 12권까지 뱅글뱅글 뺑뺑 돌리면서 모르는 단어 하나 없도록 그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집을 잘 보면 엄마들이 어휘책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옆집 엄마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잘하는 엄마들은 어휘책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많은 엄마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 엄마들이 옆집 엄마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저한테는 칭찬받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부 방법을 따라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휘를 늘리고 싶으면 어휘를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핀셋처럼 딱딱딱딱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은 되게 효율이 좋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와서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집게사장님, 선생님 문득 궁금한데 경계선 지능이어도 연산 암산반 암기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지능이 좋아질까요? 연산 암산반 암기반 일단은 연산 암산반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계선 아이일 경우에는 좀 템포가 빠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VOD로 들으면서 이 아이가 좀
그 퍼즐, 그러니까 플레이 앤 퍼즐을 잘 하면서 이 아이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 아이의 성취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굉장히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그 잘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경계성 지능 아이인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그 이제 좀 지도를 하면서 IQ를 많이 높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과는 조금 이제 템포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 상태의 우리 아이의 그러니까 현 시점의 현 상태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높여 나가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그 점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 설계를 하면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저희의 수업이 이제 그 보통 아이들에 이제 맞춰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템포가 좀 많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VOD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퍼즐을 눌렀다가 아이가 이해를 하면 또 플레이를 하고 또 퍼즐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혹은 가끔씩은 되돌아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암기반 수업도 템포가 이 아이가 조금 느릴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오늘 암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을 잘 숙지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돌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외우는 게 이 아이에 맞춰서 뭐 요만큼을 외우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엔 20분이 걸렸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 다음에는 18분, 15분, 10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아이가 점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으면 그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는 분명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 초등 엄마학교 그 목요일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질문해 주시면은 저와 소장님께서 더 정밀하고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휘를 늘려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은 무엇이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좋아지고 독해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존재를 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런 아이라면 너무 축하드리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맥적 접근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판타지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문맥적 접근법도 너무 좋은데 사전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자습서에 나와 있는 어휘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이라도 좀 암기를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 그 국어 수업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수강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맥적 접근법은 뭐 당연히 이제 문맥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유추하면서 이제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 굉장히 최상위권의 그 어휘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맥적 접근법만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팅님 선생님 초아이 핑크 옐로우 공부력으로 예보크 보면서 하고 있고 구몬도 하지만 한 끗도 추가해서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요 모듈이 이제 소장님께서 제시한 국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위한 공부법을 제시해 놓은 거고요. 저희 수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 지금 핑크 옐로우 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까지 꼭 암기를 시켜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한 끝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하면 좋을까요? 네,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집계사장님, 예복 후에도 연산, 암산, 암기법 강의가 있나요? 네, 연산, 암산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연산, 암산반이 아이들이 조금 잘해가지고 저희가 또 신나가지고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맞게 조금 이렇게 플레이와 퍼즐을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암기법 강의는 이제 저희가 그 사자성어 고품격 한국어라는 책이 그 출판사에서 이제 저희 그 수업을 하고 예보크 사이트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다른 수업 내용은 아직은 다 안 들어가 있지만 고품격 한국어 수업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뒤로 쭉쭉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공부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어휘력을 늘려놓으면 당연히 국어에는 좋을 것이고 사회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과학에도 좋을 것 같고 수학에도 좋을까요? 네, 그쵸. 수학에도 좋아요. 한번 볼게요. 예시. 삼각형의 정의가 나옵니다. 삼각형은 세 개의 모서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쵸. 세 개의 모서리가 있는 모양. 근데 요 세 개, 석삼이니까 삼은 알겠고, 이게 모서리 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그대로의 정의가 그냥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그 형태소를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 안에 삼각형의 정의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 어휘력이 있으면 국어 공부를 할 때도 편하고 사회 공부할 때도 편하고 과학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공부할 때도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방점이 그 예각을 배운다고 쳐볼게요. 삼각형의 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90도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 삼각형보다 그러니까 모든 각이 예각으로 되어 있는 각을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고 둔각 삼각형은 한 각이 그쵸? 한 각이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예각, 둔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그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얘가 뭐고 둔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얘가 날카로운 얘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1초 만에 그 정의와 그 모양이 일치화돼서 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딜둔을 써요.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무딜둔. 그럼 여기가 좀 둔탁하구나. 그래서 이게 둔각 삼각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휘 그리고 한자어를 조금 알면 아이들의 공부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옐로우 3권에 있는 제가 수업을 했었던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걸 보시면 태양계의 구성원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이제 비문학 독해를 합니다. 비문학 독해를 하면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요. 뭐 이제 요 첫 번째 문단을 읽어주어요.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한 문단씩 읽어보게끔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그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굉장히 높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볼게요. 태양계는 태양과 태양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천체로 구성된 계입니다. 했을 때 요 계가 시스템, 그러니까 영어로 쳤을 때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태양계는 solar system, 태양이 solar이기 때문에 solar system으로 이제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태양계 안에는 항성과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항성인 태양과 그 다음에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이 있다 했으니까 그럼 다음 문단에는 항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문단에는 행성이 나오겠네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역시 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항성이 나왔어. 그럼 세 번째 문단에는 행성이 나올까? 그렇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독해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성, 행성할 때 이 성자는 별성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앞에 있는 이 항이라는 것은 항상의 항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자리에 있는 별이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하는 거고, 태양계에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태양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행성 같은 경우는 움직일 행을 쓰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다니는 별이야. 그래서 행성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하는데, 이걸 그냥 다짜고짜 항성과 행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항이 무엇인지 행이 무엇인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짚어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이 좀 어려운 문단인데, 행성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 분류 기준에 대해서 나오고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는데 하면서,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행성이다. 그리고 요거의 종류가 나와 있고, 그럼 우리 지구형 행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구조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사회 과학 공부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서,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테이블을 뭔가 만들면 그 다음에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어 수업을 함과 동시에 또 암기까지 동시에 암기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단별 중심 내용이 있는데 1문단을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엔 바로 2문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1문단의 중심 내용을 읽어요. 같이 읽어요.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따라 읽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읽은 것을 따라 읽으면서 또 읽는 방법, 그리고 음독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든 문단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이 어휘는 또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다 같이 또 읽기를 시킨 다음에 이 어휘는 어떻게 한다? 또 암기를 시켜요. 그래서 반은 독해를 하고요. 반은 암기를 하는 그런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어휘력도 좋아지고 독해력도 좋아지고 암기력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지능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민성원 연구소의 초등부 수업은 전부 일단은 지능 개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 후기가 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토요일날 지금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다려지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어제 또 미담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되게 개구쟁이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대요. 근데 그 생일 파티에 가지 않고 제 수업에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었죠. 항상 한글 단어를 영어로도 번역을 해주면서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 단어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남을 때 이제 수도쿠를 하면서 또 지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지능 개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력도 좋아지고 어휘 외우기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암기 실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 덕분에 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5월 15일 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이렇게 해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그 시간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학년반과 고학년반이 다산점에 개강을 했어요. 저학년반 수요일 날 소장님과 함께 국어 수업을 하고 계시는 신보라 선생님께서 수요일 날
국어 저학년반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 반까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산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많이 와서 정말 국어 실력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실력이 정말 다른 과목 교과의 그 성적을 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공부를 제대로 시켜 놓으시면 사회도 올라가고 과학도 과학 성적도 올라가는 그런 그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저는 언제 하느냐? 저는 화요일 날 4시부터 6시 반까지 그래서 지금 초등 4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자, 저는 아직 개강은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언제 개강을 할 것이냐? 7월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좀 끝나면 제가 이제 여유가 생길 것 같고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나 맡으면은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맡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제 맡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 친구들을 굉장히 뜨겁게 공부를 시킬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핑크 국어는 무엇이냐면 교과목 5학년 교과목을 국어, 수학에 대한 비문학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과학 모든 그 5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정들을 비문학으로 엮어 놓은 지문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고요. 요거의 독해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6학년인데 내가 5학년 거를 시켜야 되느냐 이러실 필요가 없으신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 수준이나 그다음에 문장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6학년 아이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옐로우 5권. 요거는 이제 비문학 교과서와 굳이 상관없는 더 확장되어 있는 그 제재를 다 수록해 놓은 비문학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끝 5-2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5학년 아이들 그리고 국어가 약간 모자른 6학년 아이들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4학년인데 국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 5, 6학년 대상으로 고학년은 화요일 그리고 국어 공부에 관심 많으신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들 국어 공부해야 됩니다. 신보라 선생님께서 정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수업에 암기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상식도 넓혀주고 어휘력도 넓혀주는 그런 수업을 저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학년 반, 수요일, 예, 신보라 선생님 반에 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영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다산 QEM 효자학원에서 방학 프로그램을 다음 주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방학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제 성문 기초 영어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기초 영어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니까 민성원 연구소의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등 학생이 있어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고등 학생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겠죠, 모의고사. 왜냐하면 수능을 쳐야 되니까요. 수능은 절대평가 1등급이 나와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 재작년 수능까지는 영어 1등급이 8%에서 10% 정도로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1등급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부터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에 영어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경향성을 계속 가져간다면 영어는 어려운 과목이 다시 될 것이고, 그러면 영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야. 영어를 공부를 해야 돼. 대학을 가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잘 보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잘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선 문법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휘, 국어랑 아까 똑같네요. 국어 공부랑 똑같아요. 어휘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어휘, 문법, 그 다음에 독해. 독해는 모의고사로. 요 세 개예요, 요거 세 개. 그쵸? 뭐 영어 공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법 공부시키고 어휘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면 되죠. 그쵸? 그 중에서 하나의 큰 축인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 거고요. 저희는 민성원 연구소에서는 문법 교재를 문법의 클래식 성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성문 교재. 그래서 원래 저희 대치동에서는 지금 그것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는 저희가 성문 기본 영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기본 영어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기본이니까 성문 기본 영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제재나 그 문장의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문법 수준이 중3 이상, 중3에서 고1 정도의 문법 수준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서는 성문 기본 영어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어 실력도 좀 탄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법도 한 번 정도는 돌아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기본 영어를 개강을 하면 딱 맞는데 제가 이제 그 다산 지역에 가서 어머니들과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일단은 영어를 그렇게 대치동 아이들에 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많이 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제 한국말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영어를 같이 집어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6학년이야. 이러면은 영어를 한 지 한 8년 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영어로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문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산 지역에서는 기초 영어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초 영어도 그러니까 기본 영어는 어떤 거냐면 기본 영어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 형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고 구가 무엇인지 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기본 영어라고 한다면 기초 영어는 정말로 노베이스 상태에서 자 이제 품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품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산 QM 효자학원에서는 제가 기초 영어를 가지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기초 영어 통합 기반을 오픈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이제 7월 25일 날 개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1년 동안 성문 기초 영어가 20개 챕터가 있거든요. 20개 챕터. 그래서 모든 그 품사에 대해서 한 챕터가 이제 모든 품사를 다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그 문법 사항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죠. 20개의 챕터가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걸 1년 동안 운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문법 사항과 그 예문 해석 연습까지 암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수거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국어 수업 말씀을 드리면서 막 이런 것들 테이블을 그리면은 요거는 다 암기하고 어휘도 다 암기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업 그 방식이 그대로 영어 통합 기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통합기하는 반입니다. 정말 모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또 성문이냐? 일단은 수학의 정석이 있으면 영어에는 성문 시리즈가 있어요. 대치동에서는 아직도 성문 시리즈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고요.
이게 인기가 있는 데에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문법서가 성문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편집을 자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편집점을 잡아서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요새 나와 있는 문법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문 기본 영어 그리고 기초 영어, 그러니까 성문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이 영문법 책이 사실 이제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예문들이 사실 되게 딱딱하긴 하지만 좋아요. 좋고 그다음에 그 되게 인상 깊은 문장들이 많아서 암기를 해서 되게 장기 기억으로 가기에 되게 좋은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월 1회는 모의고사를 고1 모의고사를 이제 실시를 해서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되게 맨 처음에는 험한 성적이 나오는데 험한 성적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객관화가 정말 필요해요. 객관화가. 그래서 내가 이제 생애 첫 모의고사를 쳤는데 뭐 예를 들어 50점이 나와도 괜찮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치면 50점이 나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55점, 60점, 65점 이렇게 하면서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월 1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영어 실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빨리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느낌적인 문법, 그러니까 느낌적인 독해 요런 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느낌적인 독해, 내용만을 파악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이렇게 정확한 구문 독해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용만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영유를 4년을 보냈어요. 3년을 보냈어요. 뭐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이런 아이들도 조금씩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nglish Immersion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해온 요즘 학생들한테 약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성문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들이에요. 그래서 왜 성문 기초 영어 통합 기반을 수강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정확한 구문 독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독해,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확한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성문에 대한 비판이 무엇이냐면 너무 좀 딱딱하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구문 안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 영어는 아니에요. 아닌데 고급 영어에 속하는 어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은 일상 영어, 생활 영어는 앞부분에 듣기평가에 나오고 있고요. 그쵸? 듣기평가에 나오고 있고 듣기평가를 틀리는 학생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일상생활 영어는 그쪽 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고급 영어에 속하는 쪽인데 독해 파트는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냐면 논문들이나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제제에 속하는 논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문에 나와 있는 예문들과 결을 좀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영어와는 동떨어져 있지만 수능 영어와는 동떨어져 있지 않다.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 영어의 최고의 장점은 독해와 예문의 질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품이 있고 기품이 있는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문 기본 영어를 이렇게 기본 영어 그리고 기초 영어 요거를 통합기를 해서 통합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영어 문법 학습뿐만이 아니라 뭔가 품이 있는 격식 있는 proper English를 구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누군데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봐 제가 이제 저의 프로필이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그 이제 박사 수료를 했어요. 박사 학위를 받지는 않았고, 하지만 또 그 수료를 하면서 그럼 논문을 안 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또 제가 그 쓴 논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네, 그 A급 논문이고요. 그래서 SSCI급 논문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연세대를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영어로 논문을 썼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언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려운 작업이 뭐냐면은 그냥 이제 쇼핑 영어를 하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돈을 내고 내가 이제 그 구두를 사오고 백을 사오고 하는 건 쇼핑 영어잖아요. 그래서 쇼핑 영어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설득하는 말을 하고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의 최고봉인 영어로 이제 논문을 썼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영어 통합 기반을 이제 운영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성문 기초 영어 통합 기반을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 7월 달부터.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하나요? 암기, 우리 아이 암기 못하는데요. 이렇게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암기는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민성은, 그러니까 암기 싫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싫어할 게 아니라 이제 즐기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약간 저는 수업 시간에 스포츠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하는지, 그리고 누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충분히 재밌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성원 연구소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완전히 외워서 체득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말로 해보게끔 하면서 정말로 암기를 시키고, 자, 말로 구두로 이제 그 암기를 다 했으면 저는 이제 써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컴마를 제대로 찍었는지, 세마이컬론을 잘 찍었는지, 피어리어드를 잘 찍었는지, 요런 것들, 어를 제대로 썼는지, 더를 제대로 썼는지, 요런 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과 그 다음에 입시로 가는 영어로도 이렇게 결을 같이 해서 아이들의 그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온누리님, 예보크 너무 재밌어서 큰아이가 공부하니 동생도 어느새 옆에서 같이 강의 듣고 있습니다. 특히 김신영 선생님 수업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을까요? 네. 이런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되게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 문법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은 대치동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성문 기본입니다. 기본 어려운 책이에요. 기본 영어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민성원 연구소의 영어 1타 선생님이십니다. 이영희 선생님. 서울대 나오시고, 그리고 외대 통번역과, 그러니까 통번역사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요거 안 들으실 거예요. 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3 파이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저한테도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아이를 이경희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되게 그 느낌적인 독해를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정말로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아이로 거듭나왔어요. 그래서 이경희 선생님 수업도 정말 강추이고요.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성문 기본 영어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자, 저는 그러면은 언제 무엇을 하냐? 그 다산점에서 진짜 제가 오늘 결심을 하고 나왔거든요. 네, 결심을 했습니다. 뜨겁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다산 지역에서 2반을 개설을 할 예정이에요. 화요일과 목소리가 떨리네요. 화요일과 목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해서 7시 반이 아니라 7시부터입니다. 그래서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를 점검하는 시험 시간으로 가질 거고요.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진행이 될 거고, 대상 학년은 완전 노베, 문법 노베 친구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문법을 탑재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초5부터 중1까지. 네, 뭐 중3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베 아이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신영 제가 이제 가르치고요. 성문 기본이 아니라 기초 영어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강의가 이제 두 반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서머라이즈를 한번 한다면 화요일, 목요일 제가 이틀 이제 다산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신보라 선생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그럼 초등 영어반 그리고 국어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저는 국어 비문학을 할 거예요. 고학년이죠. 고학년 비문학 4시부터 6시 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요일 날은 왜 안 하느냐? 이때는 저희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 회의를 좀 해야 돼서 이때는 제가 이 시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어는 화요일만 개설이 됩니다. 화요일만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이다 하면은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신보라 선생님이 수요일 날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저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초등 고학년 암기반이 개설이 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웍스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기초 통암기반이 화요일 날 A반 같은 반인데 이제 요일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은 B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시부터 10시까지 화요일 반, 목요일 반이 개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애 첫 영문법, 영어 노베다 이런 친구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국어 종합반은 7월 23일 화요일 개강, 화요일. 그 다음에 생애 첫 영문법, 노베. 네. 7월 25일. 아하, 제가 원래는 목요일만 하려고 하다가 제가 큰 결심을 하고 화요일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5일이 아니라 23일. 화요일 개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반이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도 가능하니까 또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똑같은 수업이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산 지역 친구들 국어 수업 그리고 영어 수업 지금 어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던 그런 초등부 어린이들 네, 국어 수업과 영어 수업이 열리니까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잘 뜨겁게 공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 QEM 효자학원 7월 개강하는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